음. 다시 한번 볼게요. 11번부터 볼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친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확정된 그래프 그대로 놓고 확정된 그래프는 놓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꼭지점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얘 꼭지점 2분의 a, 마이너스 1 방향 양수니까 이쪽 방향.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2분의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만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y는 마이너스 1 위를 움직인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 확실하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1 위를 움직이는 거라고. 이 위를 얘가 이 위를 움직인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해야 돼. 원래 그래프는 1, 3, 4면에 그려지니까 다음과 같이 그릴 거고 0 대입하면 1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a 값이 뭐하면 충분히 크면 a 값이 충분히 크면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데 a 값이 충분히 작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갈 때 이것은 x절편을 지나갈 때가 경계선이 되겠네요. 오케이. 너의 x절편 얼마였지? (2분의 1인가 x절편이?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0이 되니까 x절편이 2분의 1이 될 거고 그림상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가 a 2분의 a죠. 여기 2분의 a 2분의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해돼요? y에다 0 대입하니까 x가 2분의 1인 거 맞고요. 네. 그래서 2분의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니? 아, 바보 멍충이네. 너무 위에 있다. 여기죠. y는 마이너스 1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계선이네. 여기에는 y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경계선.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안 되고, 이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x가 얼마가 돼야 되니?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아, 분수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1 넘기면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2보다 뭐하기만 하면 작거나 같기만 하면 두 점이 되겠네요. 3분의 2가 아니야? 2분의 3이니? 진짜 다시 2분의 a가 얼마보다? 2분의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3분 얼마보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래프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강원까지 뭐 나와 있는데요. F는 0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인버스를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F 인버스에다가 뭐를 씌우게 되면, F를 씌우게 되면 F 인버스와 F는 사라지게 되어서 좌변은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F의 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걸 F1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F1이 0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F1을 만들어 봐야겠지? X에다 뭘 대입해야 되겠니? X에다가 1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야 F1을 만들 수가 있겠지. X에 1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이렇게. 그러면 F1 1 마이너스 B를 대입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A는 1.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그냥 얼마? 0.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식 정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또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3번에서 두 번째 표현은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많이 씁니다. 2의 루트 절대값 x-3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니? 절대값 x 빼기 3은 완전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y는 루트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양수일 때 루트 x 그려지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루트 x 그려져요. 루트 마이너스 x 그려져요. 대칭으로. 이거 우함수 y축 대칭 함수란 말이야. x에다 뭐 3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나 똑같다고. k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k를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은 우함수예요. 됐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생각하기 편하겠니? 여기 앞에 2가 붙어있어도 그래프는 똑같을 테니까 이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니? 그치? 이렇게 3만큼 이동시켜. 적당히. 그게 이제 저 아이의 그래프인 거야.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저 문제를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고민의 과정이 없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직선이 나오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y절편 2인 직선이야. 그렇다면 y절편 2인 직선이 위쪽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쪽 시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의 y절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y절편 x한테 0 대입하면 2루트 3 2루트 3이면은 분명히 2보다는 더 크지? 크니까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가면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가볼까요?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와. 지금은 그냥 기울기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교점이 한 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두 개. 이때 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3개, 3개. 이해되니? 아주 한순간 2개. 약간만 올라가도 3개. 평행하면 2개. 오케이. 내려오면 몇 개지 지금? 잘 생각해야 돼. 2개가 아니야. 반대쪽에 하나 더 있잖아. 3개야, 3개. 오케이? 조심해야 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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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지금 이 순간 2개. 그래서 2개가 되는 m의 값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내리면 이제 1개니까.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접하고 있으니까 연립해야 되죠. 누구랑? 오른쪽의 그래프인 2 루트 x 빼기 3이랑 mx 플러스 2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뭐이다를 이용해? 0이다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뭐 기울기가 바로 얼마예요? 0이 되겠고, 맞아요? 세 번째는 y는 mx 플러스 2에다가 어떤 점을 대입해요? 3,0을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작업으로 m 값을 3개를 구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판별식이야. 이거 봐요. 이 상태는 지금 2차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양변을 제곱할 거 아닙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무리함수가, 제곱을 하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살아난다 생각해. 살아나게 되면 접하는 케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나와서 이 m 값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m이 2개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판별식. 다시 한번. 무리함수의 무리식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변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저 무리식이 양수인 부분과 무리식이 음수인 부분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 0이다를 쓰게 되면 이쪽에서 접하는 케이스도 구해지게 되고 이쪽에서 접하는 케이스도 구해집니다. 두 가지가 구해져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눈으로 봐야지. 너는 기울기가 딱 봐도 음수고 넌 딱 봐도 양수니까 이걸 써서 판별식 D를 쓴 다음에 기울기가 뭐인 거 찾아주면 돼? 양수인 거 찾아주면 돼.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됐나요? 근데 제일 밑에 저건 한 점에서 네, 그냥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n 값이 2요. 아, 맨 밑에 있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반대쪽도 보자. 반대쪽. 여기서 하나 더 만나죠. 이거 직선이니까. 쭉 가는 직선이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만나요. 그 질문 맞나? 정말 중요해. 아직 지금 주간 테스트를 봤을 때는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이 좀 꽤 있는데 폼 올리셔야 됩니다. 폼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밤에 자율학습 할 때에도 질문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애매한 것들 스스로 전부 다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평소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질문 더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x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사각형 그렸는데 그게 정사각형이래요. 네, 그 k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나 봅니다. 한번 잡아보죠.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좌표 잡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이거 a라고 잡을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루트 a가 되겠네. 여기다 뭘 대입해야 루트 a가 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해야 루트 a가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a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되고, 식 세우는 게 이제 능력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a에서 마이너스 2 루트 a를 빼니까 얼마가 되고 3 루트 a a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가 되고 2분의 3a 됐니? 양변에 3을 곱하고 제곱까지 하면 a를 약분시키니까 a는 그래서 4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알겠니? a가 구해졌으니까 네 k값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23번은 무슨 말인가요? 23번은 여기에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리고 유리함수도 있어요. PQ 함수라고 다 알려줬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집합 A랑 집합 P가 서로 같다 했거든요. 집합 A는 뭐 어떤 아이가 나오나? 집합 A는 어떤 아이가 나오니?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부터 3까지 있을 때 그때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그리면 fx를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 함수값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 A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집합 A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부터 나오고 3 대입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 A에는 0부터 2까지 원소들이 있습니다. B에도 0부터 2까지 원소들이 있다는 뜻이죠. B의 함수값이 0부터 2까지라는 거고,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려보면 4,3 여기가 4 여기가 3 아유 뭐야 어허 아 4,Q 그 다음에 P도 양수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P도 양수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일단은 그려질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이 아이를 내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잘라서 보니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부터 3인 지점까지 마이너스 1인 지점부터 3인 지점까지 잘라서 보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요 사이만 나와도 될 거고 최대 최소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최대 최소가 이미 나왔어. 여기에서 이미 나왔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한 게 뭐라는 뜻이야? 이 값을 대입한 게 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또 0, 아니지 3, 0을 지난다. 그가 이 gx가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앞에 문제에서 유리함수에서 내가 하나만 좀 언급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쌤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거 보고 바로 식으로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무조건 따라하세요. 일단 표준형으로 찾습니다. 표준형으로. 자, 뭐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대칭 전부터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K값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2니까 우리가 이걸로 식을 쓰면 y는 x 플러스 1에 k에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k를 구할 때 보통 어떻게 구하니? 이 점을 대입해서 구하잖아요. k를 구할 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조금 더 예쁘게 하자고. k값은 반비례함수, 이 유리함수의 넓이하고 똑같잖아요. 그치?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k값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사각형 넓이가 k값이잖아요. 이 사각형 넓이 봐보세요. 얼마예요? 넓이 2잖아. 2. k값이 2라는 거야. 좀 더 유리함수 그 자체로 보니까 k값이 얼마라고? 2. 넓이로 절대값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면 돼. 그래서 k가 얼마이다? 넓이로 2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세련됐어요. 그리고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시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 생각보다 지금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나는 좀 그래도 이렇게 막 문제 많이 풀고 하면은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잡히니까 속도가 좀 걸린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더 많이 문제 푸는 걸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밤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와서 명색이 지금 자율학습처럼 되어버리긴 했는데 이름도 자율학습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Q&A의 역할이 좀 더 강했어요. 모르는 것을 좀 더 부족한 것들을 다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성질까지 좀 더 강했거든요. 근데 내 느낌이 그날이 자율학습 시간으로 저녁이 잡혀버리니까 다른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덜 하나? 라는 어차피 그때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최소한 내 눈에 보여지는 학습량이 이 정도면은 그것보다 안 보여지는 학습량이 더 많거든요. 원래 더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2배 이상은 많아야죠. 근데 그 시험 결과가 높게 나오지 않는 걸 떠나서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야. 되게 나는 염려스럽습니다.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낮음이 아니에요. 많이 낮아요. 아주 많이 낮습니다. 공부가 분명히 올바른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시간이겠죠. 수행평가 등등등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태니까 다른 과목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클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것 따로 자기 공부하는 거 따로 하는 것만큼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없거든요. 난 꽤 그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그 비슷한 장면이 나왔을 때 다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했지만 복습을 정확하게 다시 하지 않았으면은 또 자기게 되지 않고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계속돼요. 게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의 상당히 높은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설지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설지를 봤는데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해설지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고 복습이 안 돼요, 제대로. 그게 그 실력이 올라가는 게 좀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이지 않나. 사실 뭐 추측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간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짧은 사람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친구도 있고 길게는 뭐 3주도 계시는데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쓰고 싶겠죠? 정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은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저 정말 열심히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1년의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중3이라면 더 가면 그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조금 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덜 알아. 그런데 마음 급한 거를 고2가 되어야 진짜 시간 부족하거든. 지금 시간 부족하죠? 지금은 남는 거야. 지금 남는 거야. 왜 너희들이 우리가 왜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아요? 네, 꼭 해야 될 것 말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훨씬 커요. 팩트야, 팩트.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 말고도 다른 걸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큽니다. 고2 되면은 더 부족해요. 정말로 더 부족합니다. 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말 부족해져요. 항상 지금이 제일 한가하죠. 상대적인 입장에서 한가하다는 표현은 그렇지 항상 지금이 제일 덜 바쁘죠. 내년은 더 바빠질 거고 그 다음에 더 바빠져. 그러면 이제 그때가 그래도 좀 더 덜 바빴었는데 그때 좀 더 해놓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시험이 끝나서 중간고사 끝났었잖아요. 엊그저께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시간 동안을 그냥 보내신 거고요. 끝난 지가 꽤 오래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상당히 그 시간들을 밀도 있게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엊그저께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밀도 있지가 않았다는 뜻이야. 그 기간 동안이. 시험 기간 2주하고 비시험 기간 2주는 너희들이 느끼기에 같은 시간으로 느껴지니?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시험 기간 2주가 압박감이 훨씬 높습니다. 비시험 기간 2주보다. 왜냐하면 훨씬 더 밀도 있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명히 뭔가를 안 하고 있지도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학원에 있지만 뭔가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은요. 학원에 있지만 밀도가 얕은 거예요. 학원에 있지만 밀도가 얕은 거야. 그리고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농도가 진해지면요. 이게 비로소 성장으로 이루어져요.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뿐만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학생도 되고 졸업해서 사회에서 취직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사업을 했어 아니면 또는 자기가 취업을 했어 이 상황 이 시간 동안에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딱 하나의 부류입니다. 밀도 있게 그 시간들을 쓰는 사람이고 밀도 있게 쓸 때마다 한 단계가 올라가고 또 밀도 있게 쓰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냥 무난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그냥 무난해집니다. 진짜 무난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이 헬조선. 엄마 아빠가 돈만 많았어. 내가 광주에서 안 태어났어. 내가 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어. 내가 좀 키가 컸어. 내가 좀 잘생겼어. 내가 이뻤어.
아, 대통령이 쩔지만 안 했어. 아, 총리가 조금만 안 했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환경 탓을 하게 돼요. 나의 탓이 아니라. 정말 약해 빠진 소리죠. 그건 진짜 정신이 약한 거야. 환경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못 만들어야지.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저 학교를 다녔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 저기 친구 쟤는 분명히 나보다 중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쟤장 가서 나보다 등급이 더 잘 나와. 내가 저렇게 했으면 지금 내가 있을 때 훨씬 더 잘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요 당장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에 추호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핑계거리 찾는 데에만 아주 귀신이 될 뿐이죠. 절대 성장 못해. 만약에 그렇다면 바꿔야죠. 나로 인해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환경이 바뀌어야죠. 선생님이 나는 항상 그래요. 항상 너희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소리가 있죠.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게 그냥 정말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삶의 철학 같은 거예요. 난 진짜 후회를 안 합니다. 후회를 안 할 어떻게 해서 후회를 안 해요? 나는 그때 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난 몰랐으니까. 그거 받아들여야지. 결과물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에는. 선생님이 예전에 뭐 어떤 한 학생 뭐 그때는 내가 체벌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으니까 과거에 체벌을 굉장히 심하게 하다가 한 학생 학부모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할 때에도 뭐 그때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때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매를 들었으면은 뒤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매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랬어요. 난 최선을 다해. 내가 만약에 내가 너무 얘를 세게 때리면 얘가 혹시라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원장한테 뭐라고 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매를 든다? 난 그게 내 스스로한테는 부끄러운 생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교실에는 매가 5개, 6개가 준비가 돼 있었지. 1개가 아니었지. 왜냐면 한번 매를 들면 다 부러지거든요. 다 부러집니다. 매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내가 때리면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일단 100대가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도 나를 희생시키면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법원의 판결로 알게 됐죠. 그때 당시 나도 굉장히 이제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조금 뭐 한 몇 개월, 한 달,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학생들하고 친해지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친해지지 못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벽 두고 딱 그 수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뭐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치유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냥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 그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순간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은 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정말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그 뒤로는 매를 들기는커녕 목소리조차도 거의 높이진 않지. 왜냐면 그 압박감, 포스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포스로 누군가를 끌어갈 때에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그냥 유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유도를 하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과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난 정말로 난 화낸 적이 없지 않니? 한 번도 화 안 낸 것 같은데. 지각 결석 난 한 번도 화를 안 낸 것 같아요. 왜냐면 낼 필요가 없거든요. 안 내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후회 없이 살지 말자고요. 과거에 난 그런 역사가 있어도 후회는 안 한다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후회할 만한 게 많이 있죠. 그때는 뭐 이렇게 가치관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 어머니 편찮으셨을 때 후회되는 게 엄청 많죠. 근데 한 30대 이후부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보고 후회하지 말자고요.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쏟아붓는 그 맛을 또 알고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뭔가 이겨내야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하시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록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알려주고 싶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정도까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근무했던 환경들은요,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전부 항상 즐거웠었고, 항상 열심히 일했었고,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떤 학원에서 근무를 하든 항상 그 학원은 잘 되었습니다. 왜게요? 내가 있었으니까. 거짓말 같아요? 나 진짜로 나는 몰랐어요. 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원장님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유쾌함도 있고요. 사람을 잣대질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열정을 갖고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항상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책임이 좀 더 큰 상황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떳떳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요즘에 최근에 너희들 점수 보고 내가 진짜 계속해서 고민이 많아. 정말 점수 올라갔던 내가 또 올라갔던. 다시 들어갈게요. 자, 정말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프 관찰이라고 했고 대칭성을 이용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보통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2 루트 x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 루트 x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단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거는 이 마이너스는 y 거예요. 실제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 겁니다. 알겠어요?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y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근데 계수가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야. 되니?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지금 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2 루트 x 그리고 자 이걸 그대로 내가 쓸게요. 곱사 붙여넣기. 오케이, 대칭 시켰습니다. 얘의 꼭지점은 얘는 지금 이 그래프 볼 거예요. 요거 꼭지점이 몇 컴마면 4,K네요. 그쵸? 4,K를 적당히 그려볼까? 요 정도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K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를 움직이는 거야? X는 4, 위를 움직인다 라는 거 알겠죠? 얘는 그러면 4,K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부터가 되겠죠. 이때의 K가 이 될 것이고. 그럼 딱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고. 또 올라가서 어디까지? 한가운데 두 점. 접할 때까지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접할 때까지입니다. 접할 때까지야.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자. 접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어디에서 접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접하겠습니까? X좌표가 정확하게 2인 점에서 접한다고. 왜요 선생님? 얘는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응점이잖아요. 대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지. 좀 적당히 위로 올라가도 이 점하고 이 점은 대응점이니까 둘을 연결시켰을 때 그 중간의 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당연히 따지게 되면 얘를 쭉 올려서 얘가 뭐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너하고 너를 연결하면 그 중앙에 누가 있어? 한가운데 대칭이니까. 한가운데니까. 여기 얼마가 돼? X좌표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가 2이다. 그걸로 K값을 구하시면 더 편하겠죠. 여기의 좌표는 이제 2, 루트 2. 여기의 좌표가 얼마였죠? 4, 4. 그래서 K값은 4, 4를 지날 때부터 2, 루트 2를 지날 때까지가 K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은 저런 뜻이었어요. 4, 4가 될 때는 K가 얼마가 될 때입니까? 4가 될 때. 2, 루트 2는 대입하니까 2 루트 2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K. 그래서 이때 K는 4 루트 2. 그래서 K의 제곱은 16보다는 크가 나갔고 32보다는 작가 나갔네요. 빼면 16이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칭성, 여기서는 진짜 이 대칭성이 꽤 중요하거든요. 모르면 못 풉니까? 아니요, 몰라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꼭지점하고 꼭지점 대칭 상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너무 흔한 문제들을 빼고 갈까요? 네, 여기 그래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먼저 바탕화면부터 그리고 X는 1 빼고요. 그냥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네, 대칭점이 0, X는 0하고 Y는 9네요. 와, 꽤 높네요. Y는 9. 그리고 얘가 이제 K값이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죠? 네, X가 1일 때 나오게 될 것이고, X가 1이면 얼마가 되니? 0이 되니까 여기가 정확히 1이겠네요. 근데 이 유리함수는 1보다 뭐한 부분만? 큰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실제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꼭지점부터 봐야 되죠? 항상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 몇 컴마 몇? 1, 0. 여기네요. 그리고 X는 어느 방향? 반대로 가는 방향. Y도 반대로 가는 방향. X 반대, Y도 반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요. 유리함수가. 이해되었습니까? 이랬을 때 Y는 X 플러스 K가
이것과 세 점에서 만난대요. 나 알 것 같죠?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여기 있는 유리함수하고 접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무리함수하고 접하는 순간까지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리함수하고 접하는 순간, 유리함수하고 접하는 순간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유리함수가 접하는 순간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야 되고요. 9-x분의 9는 x 플러스 k 양변에 x를 곱할게요. 9x, x의 제곱을 먼저 쓰고 9x 플러스 kx 넘어가면 k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9는 0 판별식이 0이 되니까 k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4ac 4하고 36은 0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오마이갓 데이터 오마이갓 다시 써야 되네. 갈라다가 없어졌죠. 그럼 방법을 알았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네, 깨끗해졌어요. 오! 애플! 오, 멋진데? 이야, 뭐야? 날아간 줄 알았더니. 오, 꽤나 살렸어. 자, 가보죠. x의 제곱에 플러스 kx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 0 판별식은 0이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 그럼 k 마이너스 9는 플러스 마이너스 6 k는 그래서 3이거나 아니면 15이다.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접하는 게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네요. 작은 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15가 아니라 3이야.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이제 무리함수하고 접해야 되니까 루트 8 마이너스 8x는 x 플러스 k 제곱하면 8 마이너스 8x는 x의 제곱에 2kx의 플러스 k의 제곱 x의 제곱에 짝수공식을 쓰기 위해서 묶어주면 x의 마이너스 8에 플러스 k의 제곱 맞니? x제곱에 2kx의 플러스 4x 맞았어요? 얘 판별식 0이 돼야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8의 마이너스 k 제곱은 0 8k 24는 0 k는 얼마? 마이너스 3 아까 위가 k가 이때 3이었고 이때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만 가능하겠네요. 됐어요? 이런 문제들은 네,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숙제 드릴게요. 오늘까지 숙제이고요. 뒤에 지금 무리함수 하고 있는데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 경우의 수 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질문할 문항
질문할 문항이 여러분 여기 빈출 기본 유형이어도 되고 핵심 유형이어도 되고요. 실전 유형이어도 되고 1등급에도 됩니다. 1인당 무조건 의무적으로 2문항씩 질문해 주세요. 남기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다음 주 그냥 풀로 데이트 할 거야. 알겠니? 아, 데이트 보내. 네? 아니. 아니 다음 주. 질문이 각 단원에서 아니요. 다 해서 그냥. 전체 정말 알고 싶은 거 2개. 이 두 문제는 내가 좀 알고 싶어. 그 단원이 쉽든 어렵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알아야 될 거 반드시 2개씩. 이거 질문 안 하면은 내일 바로 직결처분 해야겠구나 이거는. 네, 내일 바로 2시간 더 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면. 알겠니? 쌤 겹쳐요. 필요 없어. 다른 거 만들어 그러면. 카톡에도 네, 카톡에 올리십시오. 오늘 10시까지야. 오늘 10시까지.